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오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장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일병으로 알려졌는데요. 함께 물에 빠졌던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지만 해당 장병은 그만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로요.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더 안타까운데요. 빠른 실종자 수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이겠습니다. 충분한 안전 장비와 안전 대책 아래 실종자 수색 작업은 물론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제2, 제3의 안타까운 희생은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명륜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 함께 생각해보는 청년 생각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죠. 지역에서도 호응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경상북도 김동기 지방시대 정책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오늘도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2주간 자리를 비우셨어요. 예, 독일에 다녀오셨는데 독일 생명평화기행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2주간 독일 생명평화기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사회가 참고할 만한 생태적인 현장을 잘 보고 왔는데요. 다음에 청년생각에서 독일 기행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되어가지고 독일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독일 생명평화 기행 그 얘기 기대가 됩니다. 그나저나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독일에서? 제가 토요일쯤 왔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뭐 시차 적응 뭐 충분히 하셨을 테고.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독일 가기 전 6월 말 방송에서 공공교통 정책 모범 지역인 전남 신안군 견학을 다녀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녀왔으니까 또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버스 타기 좋은 경북을 바라는 지역 청년들의 전남 신안군 버스 원정대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공공교통정책 모범 사례죠. 전남 신안군의 버스 정책을 살펴봤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전면적인 버스 공영제를 실시했고요. 민간협의체인 공영버스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주민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그런 버스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좀 복습 차원에서요. 전남 신안군은 왜 가셨는지, 뭘 보고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버스 타기 좋은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녹색교통 정책이기도 하지만 그 지방 소멸시대 이제 고령층이 많은 우리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네. 그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대중교통이 불편한데 교통약자인 어르신들 비율이 높죠. 네. 그래서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대중교통 정책에 많은 여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안군의 버스 공영제라든가 청송군의 무상교통 정책처럼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버스 타기 좋은 경북을 바라는 청년들이 직접 보고 와야겠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으면서도 농촌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 북부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신안군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적합한 대중교통 정책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버스 타기 좋은 안동으로 활동하는 이 허승규 대표와 방송을 할수록 이제 버스 타기 좋은 정책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르신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기본권이죠. 이 이동권을 보장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면 자동차 이용을 좀 줄여야 하는데 버스 타기 좋아지면 또 자동차를 개인 승용차를 덜 타게 되니까 친환경 녹색 교통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예산이 적어서 버스가 불편하다는 말 이건 핑계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네요. 네, 제가 주구장창 여쭈고 있는 건데요. 예. 네,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에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탄소 감축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시민들의 만족도 사회관계까지 따지면 다른 낭비성 예산보다는 훨씬 필요한 지출입니다. 예.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교통기본법 제정이라든가 중앙정부가 제도를 바뀌면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민들이 국회나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버스 타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가능성 영역이지 예. 뭐 답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도 충분히 지금보다 나은 공공교통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안군 버스 원정대 활동 얘기를 좀 들어보죠. 1박 2일간 다녀오셨는데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오신 거예요? 네, 1박 2일 가기 전에 신안군에 면담을 요청했고 네. 특히 지역 청년들은 신안군 버스 공영제 자료를 조사해서 안동대학교에서 사전학습을 했습니다. 사전학습. 철저히 예. 네, 공부도 하고 예. 또 면담자 질문들도 즉석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질문을 다 추려서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안에 안동에 한 7시 출발하니까 점심쯤 도착했거든요. 멀어요. 예. 네, 머리망이 가서 만났는데 정책 담당자를 면담해서 이제 어떤 자료나 언론 기사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일단 자세히 물었습니다. 네. 이런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체험이죠. 예. 직접 신안군 버스를 탔습니다. 그 광역버스라고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타고 그 다음에 읍면을 도는 읍면버스를 타고요. 예. 또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1박 2일 신안군 버스 체험하고 나서 이런 견학 결과를 더 많은 우리 경북 북부 지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남 신안군에 이렇게 직접 다녀오시니까 뭐 어떤 점들이 인상이 깊으셨나요? 네, 좀 몇 가지를 꼽자면 먼저 첫 번째 신안군은 공영버스 운영 조례를 통해서 민관 협의체인 공영버스 운영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노선, 시간, 배차 간격들을 직접 결정합니다. 예. 그 신안군 14개 343개 마을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이 협의회장은 읍면 대표한 주민이고요. 예. 또 당연직 위원으로 읍면장과 간사 공무원이 배치가 됩니다. 예. 근데 월 1회 정도 협의회가 열리는데 주민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열릴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니까 농촌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 친화적인 버스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신안군 읍면버스를 신안에서는 주민버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직접 타보니까 정말 마을 구석구석까지 이 버스가 누비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뭐 버스 노선, 시간, 배차 간격 등등 모든 걸 민관 협의체가 함께 얘기를 소통을 하면서 정하니까 이렇게 정말 주민 친화적인 그런 버스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안동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수십 년 만에 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더 불편해졌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신안군처럼 주민참여협의회가 정례화된다면 이런 민원 해결도 좀 수월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책의 내용도 중요한데 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공론장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특히 농촌은 면적이 넓고 이 읍면별 특성이 너무 다르니까 이 행정에서 교통 수요를 파악하기 사실 다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고 특히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참고하면 좋은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점이 버스 타기 좋아지면은 택시 업계는 손해 보는 것 아니냐 맞아요. 생각하는데 예. 오히려 신안군은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함께 늘리고 이런 설득과 소통 과정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살짝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그 택시 기사님들 귀가 좀 쫑긋하실 텐데 이렇게 버스가 활성화되면 택시 수요는 자연히 줄어들겠고요. 그러면 택시 기사들에겐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신안군은 어떻습니까? 택시 기사들 불만이 좀 많지 않나요? 네, 버스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신안군 섬이 1,004개가 넘거든요. 네.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택시 쿠폰제도 뭐 안동에도 있고 한데 예.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택시 그래서 쿠폰제를 적극적으로 네, 시행한다. 쿠폰제. 예. 처음에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 65세 이상 한테 월마다 택시 이용 쿠폰 3개를 지급했거든요. 예. 그런데 신안군은 이제 미운행 진영 지역 65세 이상 말고 신안군 전체,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는 지역이더라도 80세 이상 주민들에게 이걸 확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카드를 지급했고요. 미운행 지역 주민들에게는 월 6만 원, 그 외 이용자들에게 월 4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네. 사실 버스가 있더라도 너무 고령인 분들은 버스 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노인들에 대한 교통복지도 되고 택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와 함께 택시 감차를 지원해서 3분의 1 정도 택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네요. 예. 네, 현재 신안군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은 과거보다 오히려 승객에 대한 확보라든가 지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택시 쿠폰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택시 감차 무려 3분의 1 정도나 이렇게 택시를 줄이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택시 기사분들 만족도는 훨씬 더 높다. 예전보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니까 공공교통 정책에 있어서 버스와 택시는 경쟁이 아니다. 상생 보완 관계라는 점을 이렇게 신안군의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신안군 버스 기사님들 뭐 아까 인터뷰도 했다고 하시는데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읍면버스 타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버스 공영제 실시 이후에 근무 여건이 좋아졌고 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 근무 여건도 좋아지고 만족도도 올라갔다. 네, 그래서 그 택시 제 버스 기사님께서 예. 부인분이 좋아한다. 아, 부인이 해맑게 좋아한다. 웃으셨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은 임금과 근무 조건이 개선되었고요. 예. 특히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크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줄었어요, 공영제가. 예. 그래서 여튼 기사님들의 근무 조건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친절도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더 좋아진 것이죠. 예, 서비스가 다 좋아지겠죠, 당연히. 예.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우리 지역 버스 기사님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다뤄볼 텐데, 예. 이 버스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도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택시 기사도 좋고 버스 기사도 좋고 예, 서로 윈윈하는 물론 주민들도 좋고 뭐 마을 어르신들도 좋고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공교통 정책을 자 이제 우리 지역사회 북부 지역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활동 계획도 들려주시죠. 네, 저희가 머나먼 신안군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전 국민 대상으로 부산교통을 실시한 우리 경북 청송군 아마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예. 청송군을 탐방할 예정이고요. 예. 청송군까지 다녀오면은 이제 신안과 청송사를 합쳐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까 결과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버스 타기 좋은 경북이 될 때까지 허순규의 청년 생각에서 꾸준히 이런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이라는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허순규 대표인데 여기 지금 몇 명이 다녀오신 거죠? 신안에는? 이 단체에서? 신안은 저희가 많이 네. 가서 4명
4명이 네, 저희가 다녀오셨고. 기동대 4명 뽑아서 갔고요. 예. 멤버는 한 1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예. 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수십 명 정도 되는데 예. 사실 우리 안동의 15만 시민들 또 경북 북부의 수십만 주민들 모두가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또 가까우니까 청송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청송의 무료 버스 이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인터뷰를 좀 많이 따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지방 소멸시대 공공교통정책 모범사례인 전남 신안군에 다녀온 청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버스 타기 좋은 경북을 바라는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허승배 청년 생각에서 종종 소식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투자는 당신이 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신에게 투자합니다. 미국 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무조건 0원. 1원도 아니고 0원. 신규 고객만 아니고 전국민 무료. 연말까지 무료.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다. 미국 주식은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매도 시 0.2508% 수수료 발생.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고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좀 돼야 할 텐데요. 지역에서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김동기 지방시대정책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과 사실 좀 생소한데요. 지난 1월에 전국 최초로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생겨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예,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올해 도정 목표를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시키는 해로 정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지방시대정책과에서는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경북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손꼽히는 KUC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배경으로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시군과 대학, 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1시군 1전략산업 1대학 특성학과를 만들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 기업에 취업해서 대기업만큼 임금을 받아 서울과 같은 생활을 누리며 청년들이 지방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업무와 자치조직권 강화,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양 등 지방 분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일, 특히 이제 KUC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자, 이렇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고 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출범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발맞춰서 경상북도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또 출범에 발맞춰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자, 어떤 계획을 앞으로 추진 중이신지요? 예. 우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과 2023년도에서 27년도까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의사는 오는 9월 중에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중에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출범하는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와 지방자치 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강력권 발전사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10월 초쯤에 경상북도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네,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겠다. 자, 지난 17일부터는요, 기회발전특구 TF 실무 추진단을 본격 가동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기회발전특구 TF 실무 추진단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의 균형 성장 발전을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시대 정책과를 신설하여 경북형 UCT 기회발전특구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지금 TF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그 틀에 구체화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 나갑니다. 도와 시군 그리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기획하고 설계하여 MOU 체결 단계부터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어주고 또 공장 준공 단계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굿 스타트 팀도 함께 운영을 하고, 특히 기업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수요 의견을 듣고 맞춤형 규제 특례의 법적 행정적 검토를 위한 규제 개혁 혁신팀도 함께 가동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좀 생소한 단어가 좀 많이 들리는데요. 우선 경북형 UCT 정책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UCT의 U에 대한 정의는 유니버시티, 유니크 시티 포 유스를 담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유니크는 지역 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기업을 명품 브랜드화 해주고, 시티 포 유스는 청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도시를 조성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과 기업이 없는 전국의 최고 오지인 봉화 영양 청송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대학을 나와서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대기업만큼의 연봉을 받아 서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청년 정주도시를 조성해주는 정책입니다. 경상북도 KUCT 프로젝트는 도와 시군 대학 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하는 정책인데, 지역 기업은 투자 계획과 함께 필요 인력을 요청하고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는 역할을 분담하여 인력을 양성해주고 지방 정부에서는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과 의료시설, 특목고 등 정주 인프라를 조성하여 청년 지방 정주 시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북형 UCT 정책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U가 유니버시티 또 특별한이라는 뜻의 뭐 유니크 그리고 City for Youth 해서 그러니까 대학이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청년이 그렇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인데 자 경북형 UCT 정책 이 K-로컬 7대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K-로컬 7대 정책은 또 뭡니까? 네. 지금까지의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은 단기적이고 단위 사업 위주의 지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유출과 인구 소멸 극복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청년들의 전주기를 지원해주는 통합 지원 패키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교육 지원에서부터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보육, 돌봄 지원까지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7대 패키지 지원 정책입니다. 먼저 청년 정주 4대 패키지 중 교육 지원 정책은 지역 고등학생이 지역 대학 특성학과에 입학하면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무상 지원해주고 또 취업 시에는 고졸 취업자는 대졸 수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수준으로 단계별 임금을 보전 지원해주고 주거 지원 정책은 집 걱정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 등 10년간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결혼 지원 정책은 결혼지원금 5천만 원을 1년에 1,000만 원씩 5년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또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주거가 안정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에서부터 보육, 초등 돌봄까지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주기 정책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성 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장기성 사업이다. 그러니까 교육부터 시작해서 취업, 주거, 결혼, 또 결혼 이후에 출산, 보육, 돌봄 정책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K-로컬 7대 정책 이걸 설명을 해 주신 거고 경북형 UCT 정책이 이미 구축에 들어간 곳도 있고 또 계획 중인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별 구축 현황과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K-UCT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인력 양성 업무 협약 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완료한 시군은 모두 6개 시군입니다. 그 내역으로 포항시는 포항공대와 한동대와 함께 2차 전지 UCT를, 구미시는 구모공대, 구미대와 함께 반도체 UCT를, 의성구는 영남대와 세포배양 UCT를, 봉화구는 대구가톨릭대학과 바이오메디 UCT를, 울릉구는 한동대와 함께 글로벌 그린 UCT를, 정선구는 대구가톨릭대와 함께 항노화 UCT를, 기업과 지역 고등학교와 함께 인력 양성 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과 8월 중에는 청도군과 영도군을 추진하고 올해 10월까지 22개 시군 모두 1시군 1UCT를 조성하여 청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6개 시군과 UCT 프로젝트 협약 추진을 끝내 놓으신 거고 그리고 앞으로 10월까지 22개 시군의 1시군 1CT를 모두 확산시키겠다. 모든 시군이군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네. 전 22개 경상북도 시군 전 모두 시군의 1UCT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경상북도 23개 시군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 군이 빠져나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2개 시군. 예. 자, 그러면 이 K-로컬 7대 정책하고 경북형 K-UCT 정책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인한 심각한 수도권병과 지역 소멸이라는 크나큰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께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든 경상북도 K-UCT 프로젝트를 통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졸자와 같은 보수를 받고 지방대학 나와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부럽지 않고 지방 기업을 다녀도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받고 지방에 살아서 수도권처럼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또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지방시대를 경상북도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대학 나와도 인서울대학 부럽지 않고 지방 기업을 다녀도 대기업 수준의 보수를 받고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과 같은 인프라를 누린다. 이와 등등. 야, 이거 정말 말씀만 들으면 이거 너무나 이상적인 내용인데 이게 현실화만 된다면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뭐 균형 발전 문제 이거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정말 지방 시대가 제대로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해 주시죠. 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화로 지역 균형 성장 발전을 가져와야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살 수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대개조의 판을 지방주도로 바꿔야 합니다. 국가 운영판은 지방이 설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보충성의 공동 운영판으로 바꾸고 국가 대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판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지역균형 경제 성장판으로 바꾸고 그리고 의식 흐름판도 지방 변방 의식이 아닌 지방 중심 의식으로 바꿔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으로 대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경상북도는 대학의 인재 양성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하는 청년 지방 정주 시대를 만들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시대 하루빨리 좀 현실화되기를 저도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상북도 김동기 지방시대 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배종찬 소장입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간단히 그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보고요. 지금 현안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8.3%로 직전 조사보다는 1.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9.5%로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가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이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이트 조원 CNI 조사에서 국민의힘 36.5%, 직전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은 43.9%로 2주 전 직전 조사보다는 2.3%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그동안 이 정치 현안에 따른 반사 이익을 가져가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조사에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2.3%포인트 가져간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정부 여당 지지율은 내려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좀 올라간 그런 결과. 자,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부터 좀 볼까요? 어떤 원인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 플러스 알파입니다. 후, 양 플러스 알파. 후는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특히 바닷가의 면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지지율을 많이 떨어뜨린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다른 이슈보다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되어왔던 이 PK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도 조금씩 지지율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연령대로 보면은
MZ세대, 2030 세대에서 조금씩 지지율이 빠졌는데 특히 2030 MZ세대는 바로 부동산 이슈거든요. 상대적 박탈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대통령의 이 가족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 가족 배우자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 의혹과 연결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영된 조사 결과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조사 결과도 있는데 조원 C&I 결과는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바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이 쇼핑 논란 그리고 대통령의 이 비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해 피해가 수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서울로 뛰어가봤자 별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 해명이 또 여론에도 플러스 알파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후양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후쿠시마, 양평 플러스 알파.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몇 가지 뭐 잠깐 짚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 그 명품 그 쇼핑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해명이 더 문제가 된. 그러니까 호객 행위에 당한 거다. 하나도 물품을 안 샀다. 이거 뭐 정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더 이상 해명하지 않겠다.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나신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도 계속 선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부터 관성적으로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뭐 결정적으로 또는 뭐 대통령 지지층들의 큰 균열이 날 정도는 아닙니다만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 또 MZ세대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간에 화한고앵커가 분석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석을 해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더 못 올라가게 하게 되는 그 걸림돌이 되는 또 일종의 허들이 되는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소통을 잘했더라면 어떤 이유로 뭐 부적절하면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수 성향이 강한 조선일보에서도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이미 관련된 사진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현지에 15minute 이 리투아니아 현지에 100여만 명이 접속을 하는 사이트에서도 보도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또 사안이었다면 상당히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라는 얘기를 지금 홍준표 시장도 사과하는 판입니다. 그랬더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수해 현장에서 이건 카르텔을 어떻게 조치해서 그 비용으로 수해 현장에 수해 복구비로 쓰겠다. 복구 비용으로 전달될 수 있게 이건 카르텔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상당히 이건 적절했는가. 왜 수해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발언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은 우리 국민과 운명을 이 궁평지하 차도에 밀어넣은 것이라 다르면 이 발언을 했다고 얼마나 지금 여론의 질타를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사과를 했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까지 잠시 뒤에 시간이 좀 있다면 제가 분석을 내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이 수해 관련된 발언이 지지율이 더 붕괴되고 대선이나 앞으로의 차기 목표를 둔 사람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총선을 의식한 김의겸 의원도 또 더 큰 꿈을 꿔야 되는 홍준표 시장도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이 김건희 이번 논란을 보면서 그 수행 기자들 있잖아요. 한 50명 되잖아요. 대통령 전용기 같이. 그 기자들은 도대체 현지에서 뭘 하는 거냐. 그리고 돌아와서도 왜 취재를 안 하고 언론이 왜 이렇게 잠잠한 거냐. 이래서 방송장악 얘기가 나오는 거냐. 저는 이런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후한고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걸 정면 소통을 하고 진심 소통을 해야지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현지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오히려 수행을 했던 우리 기자들이 취재가 막히더라도 또 이제 그 리테일샵의 운영
운영 측에서는 노코멘트를 하겠죠. 상당히 한국 국내 상황으로서 민감한 사안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해도 주변 취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어떤 시합이었는지 또 그날의 정황이 어땠는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해명을 드려야 되는 국민들은 대통령실에서 노코멘트다. 이거 정쟁화된다. 이전에도 가짜뉴스로 정쟁화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노코멘트 한다 그러면 취재 그냥 끝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폴란드,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국내에서 얼마나 양평 때문에 말이 많습니까? 이런 때. 그렇습니다. 너무 이 행동이 지나치게 과감하고 좀 무절제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안타깝고. 말씀드렸듯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망라할 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긍정 여론을 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에코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결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진면목을 알리는데도 굉장히 장애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시고 또 하나는 소통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오히려 정면 소통하고 진심 소통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는 더 오히려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소통 방법인 것이죠. 예, 조금 전에 그 대통령이 현장에 뛰어가도 상황 바뀔 게 없다. 이 대통령실의 해명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해명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지난 12구 참사 때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 기억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때 경찰이 출동해도 특별히 뭐 더 나아질 게 없었다. 이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 그 발언한 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네.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이 말씀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론조사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수해 대응을 보면서 궁평 지하차도 14명의 인명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이 참사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통행할 수 없다라는 그 막대 하나만 세워놨어도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경찰은 궁평 2 지하차도가 아닌 궁평 1 지하차도를 갔습니까? 이게 세계 6.27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썸트렌드로 분석한 빅데이터에서 긍부정 감성 비율을 보면 궁평 지하차도에 대한 긍정이 불과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예. 참 너무 안타깝고 홍준표 시장 그 재난시의 그 휴일 골프 논란 어제까지 너무 뻣뻣한 자세를 보여서 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정말 기가 막히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오늘 그래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부적절하죠. 왜냐하면은 다른 때는 홍준표 시장의 모습을 우리 안동 MBC에서도 방송을 합니다만 당당홍 이른바 당당하다고 해서 홍준표 시장이고 그리고 이 광역단체장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이전에 임명직 말고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민선되고 난 이후로 경남도지사도 있고 대구시장까지 얼마나 이 국민들이 기회를 준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수해로 마음 아파하고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명을 받고 있고 그래도 인기를 또 모으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사실 기자들한테 특히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중간 매개가 바로 기자 언론이거든요. 기자들을 왜 이렇게 혼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봐? 이러면은 국민들을 혼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구 시민을 혼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경북 도민들에게 화를 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북 예천에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면 오히려 자중자애에서 수해를 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상남자 홍준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예. 그래서 몇 가지 또 이제 부가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여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대구 참여연대에서도 계속 전방위적으로 또 부적절한 은행에 대해서 또 압박을 했기 때문에 예.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런 모습이 홍준표 시장이 당당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앞으로 또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어제 바로 했었어야죠. 그 기자들 앞에서 바로 그럼요. 했었어야 너무 늦었고. 지난 대통령 선거 2번 출마했었죠. 홍준표 대표가 시장이. 그럼요. 2번 하고 그럼요. 앞으로도 또 도전할 게 뻔한데 이건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말고도 또 뭐 원희룡 장관 뭐 견인차 맞고 기자회견한 장면 또 정진석 의원 수해 현장에서 뭐 박수 유도하고 이런 장면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민주당 얘기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아까 황교안께서 이야기하셨던 언론을 향한 메시지에 된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한 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해 장소에서 이권 카르텔이 재정적인 수해 복구 비용과 관련해서 연관지을 부분은 아니다. 심지어는 이준석 전 대표까지 유승민 전 의원 물론 이제 평상시에 윤석열 대통령 안에서 쏜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이건 또 수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구 비용은 복구 비용대로 이건 카르텔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또 구상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또 별도로 구분돼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또 논란을 빚게 된 플러스 알파 원인이 된 것이죠. 물론 뭐 대통령의 그 의도는 이해는 갑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이해는 가는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자꾸 얘기하면은 국민들은 그 법조 카르텔, 그 검찰 카르텔, 뭐 각종 뭐 특활비 있잖아요. 검찰 특활비 이런 것도 생각나고 이런 얘기부터 만약에 한다면 뭐 검찰 카르텔, 뭐 법조 카르텔 이런 쪽부터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 상당히 환영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쏙 빠지니까 좀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고 딱 1분 남았네요 시간이. 민주당 그 외 불체포 특권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만 받아들이겠다. 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도 좀 부적절했다. 좀 이제 정치적으로 중도층에서는 기대했는데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조건부 결의문이거든요. 조건부 결의였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차라리 당당하다. 그래서 어떤 불체포 특권과 해당되는 체포 동의안이 됐든 다 내려놓겠다. 이랬던 점이 훨씬 더 발광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당층, 그렇죠. 또 MZ세대, 또 중도층까지 흡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다분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얻어가는 또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럴 때 과감하게 그래서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과감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그 이름대로 과감하고 파격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용기를 갖고 정면 돌파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 많이 남네요.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